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트럼프였죠. 이틀 전 일본은 무릎 꿇었습니다. 5,500억 달러를 빼앗겼어요. 세계가 말했죠. 한국도 똑같을 거야. 하지만 경주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의 핵 잠수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미국이 먼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백악관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을 놓치면 안 돼! 미국 기술진이 떨었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입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러시아가 분석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일본이 검증했죠.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젠 한국을 따라가야 해. 인구 5천만 대한민국이 3억 미국을 이긴 겁니다. 일본은 굴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술로 증명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걸까요? 미국 해군 부국장이 직접 증언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오만했습니다. 핵 추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가능하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2025년 3월 대한민국이 그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60페이지 문서 한 장으로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 5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저는 매튜 로렌스입니다. 미 해군성 핵추진 기술 심사국 부국장이죠.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를 받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제 책상을 거쳐간 기술 보고서만 847건입니다. 단 한 건도 제 판단이 틀린 적 없었죠. 그런 제가 2025년 3월 12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9시 워싱턴 해군성 지하 3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지 72시간 만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금속성 조명 아래 12명의 장교와 기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 한 명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검은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요청서.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이라고요? 해군성 기술국장이 파일을 밀어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16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영문과 한글이 병기된 완벽한 기술 문서였죠. 목차만 15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급은 아니죠. 데이터 분석관 토머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수치들을 보십시오. 냉각 효율이 118%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8%입니다. 손실률은 0.03%, 소음은 0.8dB로 기록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숫자들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급 최신형도 냉각 효율 92%가 한계였습니다. 118%라고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조작입니다. 장교 한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이런 걸 제출하다니요. 기술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 불가 처리하시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빨간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기술국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수화기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대통령께서 한국 문서에 직접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재검토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다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흔들 때 세상은 위험해진다는 걸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도, 출력 데이터, 안전성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모든 페이지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조작이라면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을까요? 진짜라면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토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재검토 명령이 떨어진 지 48시간 만에 한국으로부터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촬영됐다고 명시돼 있었죠. 6개 카메라 동시 기록, 타임스탬프 각인, 열화상 데이터까지 포함된 완벽한 검증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토머스에게 물었습니다. 편집 흔적은 없습니까? 토머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없습니다. 6대 카메라 앵글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타임코드도 동기화돼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대한 실험로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냉각 효율 118%, 손실률 0.03%, 소음 0.8dB. 문서 속 숫자들이 그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열화상 데이터까지 일치한다고요? 네, 부국장님. 온도 분포, 냉각 패턴, 모든 게 계산값과 맞아떨어집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라 믿었던 것들이 화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기술국에 시뮬레이션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국장이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98% 일치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98%입니다. 오차범위 2% 이내입니다. 부국장님,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술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MIT 자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은사였던 리처드 박사였습니다. 그는 미국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자였죠. 저는 한국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튜, 이걸 어디서 구했나? 한국입니다, 교수님.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튜, 이건 조작이 아니야. 이건 경이야. 한국이 새로운 원자력의 문법을 만들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만든 질서를 그들이 다시 썼다는 거야. 이 효율은 기존 이론으론 설명이 안 돼. 완전히 새로운 냉각 메커니즘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름다움 뒤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직접 시연을 확인하라. 대통령 직명이다. 저는 실험 데이터와 녹화본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70년 독점이 끝난다.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160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내는 독립선 언문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2025년 3월 21일 새벽 8시. 세계 50개 언론사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드라이독을 채웠습니다. 저는 회의론자 베일리 보좌관 옆에 섰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쇼를 보러 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과장했는지 확인하러 말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 30명이 입장했습니다. 선두에 한진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만 떨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실험로가 가동됐습니다. 냉각수가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에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드라이독 안이 조용했습니다. 금속 냄새와 윤활유 광택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진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음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향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8dB. 미 기술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버지니아급보다 조용합니다. 베일리 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속삭임보다 조용한 추진체였습니다. 바다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냉각 효율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18%. 문서 속 숫자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자단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출력 증가율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레버가 올라갔습니다. 출력이 상승했습니다. 15%. 진동도 없었습니다. 소음 증가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제어였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한진 박사가 다음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비상정지 후 재가동 테스트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상정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재가동까지 보통 10분이 걸렸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말이죠.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실험로가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재가동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실험로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30초만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 부르던 걸 그들은 시연했습니다. 한진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AI 감시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대시보드가 떴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서버 주소가 표시됐습니다. 빈 본부로 동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한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제기구에 전송됩니다.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킬 스위치 화면이 떴습니다. 미국 측 원격 통제권을 포함했습니다. 위급 시 미국이 직접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연이 남았습니다. 한진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북극 환경 시뮬레이션입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50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20%를 찍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문명입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베일리 보좌관조차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진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함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계가 다시 설계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연이 끝난 지 3일 만에 상원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의사당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언론 차단, 녹음 금지, 참석자 명단 비공개였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16명의 상원 의원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베일리 보좌관이 먼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한국에 승인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일본이 요구할 겁니다. 독일도 나설 겁니다. 비확산 체제가 무너집니다. 저는 30년 만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확산이 아니라 통제 모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통제 모델이라고요?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첫째, 자체 농축 기술 보유. 둘째, 완전 투명성 시스템. 셋째, 국제 검증 기준 초과 달성입니다. 의원들의 시선이 데이터로 움직였습니다. 베일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게 전례가 됩니다. 전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례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이죠.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신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일본, 핵추진 잠수함 재검토 시사. 독일, 기술 협력 타진. 프랑스, 한국 모델 분석 착수. 세계가 숫자 대신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호출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북극 공동 연구기지 건설, 핵연료 무제한 공급, 기술 협력 패키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히말라야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조선소 협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부의 비용이 승인보다 비싸졌습니다. 상황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면 북극 해로가 러시아 통제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인도양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없이 북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부 시 한국의 러시아 이동 확률은 80%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추가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완전 투명성 패키지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실시간 전송 시스템, 미국 원격, 킬스위치 설계도, 이상 징후 자동 보고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신뢰의 설계도입니다. 내부 결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이 아닌 신뢰의 기술, 확산이 아닌 표준의 제시, 위협이 아닌 협력의 모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쓴 일기였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편견이었나?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데이터에 경례하라. 전례가 두려운 건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입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확산을 막는 가장 강한 벽은 숫자와 투명성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승인 권고안을 작성하겠다고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학습이었습니다. 드라이독 한켠에서 미국 기술자 12명이 한국팀의 절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첩을 꺼내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공구 배열, 점검 순서, 데이터 기록 방식까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움은 승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팀의 공구 트레이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인 체계였습니다. 미 기술진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그들이 적이 아니라 선생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 박사가 장기 내구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연속 가동 4,320시간, 성능 저하 0.2%, 예상 수명 40년, 연료봉 교체 주기 15년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참모가 낮게 탄식했습니다. 우린 왜 이 수치를 못 만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수명이라고요? 우리 최신형이 25년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찢어야 했습니다. 한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소음 서명 비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 차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버지니아급 최신형의 소음 패턴이었습니다. 그 위에 한국 데이터가 겹쳐졌습니다. 그래프가 소거되듯 아래로 깔렸습니다. 해군 음향장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바다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실시간 투명성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빈 본부, 워싱턴, 뉴욕이 동시 수신 상태였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방사선 수치까지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진 박사가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를 실현했습니다. 해시값이 화면에 떴습니다. 변조 불가능한 암호화 체계였습니다. 기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투명성은 칼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통제는 두려움의 해독제였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한진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습니까? 한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핵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오만을 제어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독점은 오만을 낳지만 증명은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경외가 존중으로 승화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 혁명은 작은 디테일의 합입니다. 승리는 소음이 없습니다. 그날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거웠습니다. 데이터가 내 고집을 해체했습니다. 볼트 하나씩요.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승인 가능. 아니, 승인 필요. 거부는 전략적 손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2025년 4월 5일.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한국 없이 북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닙니다. 거부 시 한국의 러시아 이동 확률은 8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면 북극해로 통제권을 잃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인도양 균형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문장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이틀 후 상원군사위원회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 25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반대 진영이 최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베일리 보좌관이 일어섰습니다. 전례가 붕괴됩니다. 일본, 독일, 호주가 줄을 설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례가 아니라 표준입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모델 3요건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자체 전농축 기술 보유. 둘째, 완전 투명성 시스템. 셋째, 국제 검증 기준 초과 달성입니다. 의원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국가에게만 승인합니다. 이게 새로운 표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좌관이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회의실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어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절의 비용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베일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거절은 억제의 실패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억제입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요? 저는 한국 투명성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원격 킬 스위치, 실시간 국제 감시, 이상 징후 자동 보고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표결 직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퇴역 해군 중령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훈장이 빛났습니다. 북극 복무 20년 경력자였습니다.
중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북극에서 20년 복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북극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동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정치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 찬성 2, 찬성 3.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찬성 18, 반대 7.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경례였습니다. 베일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 기준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거절은 쉽습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게 어렵습니다. 억제는 힘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가 아닌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상원 표결 이후 10일 공개 검증의 날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단지 대형 드라이독이었습니다. 국제 언론 80개사, 각국 기술 전문가 150명, 국제감독기관 대표 30명이 집결했습니다. 저는 검증단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증거와 절차를 엄정하게 감독하는 임무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시험대였죠. 드라이독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활유 광택이 조명에 반사됐습니다. 모든 숨이 그 숫자 하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진 박사가 입장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40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침착함이었죠. 종합 성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추진체가 가동됐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수치가 떴습니다. 출력, 효율, 소음, 내구성이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국제 서버로 데이터가 송출됐습니다. 빈, 제네바, 뉴욕, 도쿄, 베를린이 동시 수신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치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규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숫자가 떴습니다. 냉각 효율 118.3%. 두 번째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소음 0.78dB. 세 번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출력 안정도 99.9%. 불가능이라 부른 것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었습니다. 옆에 선 독일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시간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온도 센서 20개, 압력 게이지 30개, 진동 측정기 15개가 동시 작동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연속 가동 6시간째였습니다. 수치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제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독립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였습니다.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대학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였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 없이 진행한 검증이었죠.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제출 데이터와 실측값 일치율 99.4%. 오차 범위 0.6% 이내. 조작 가능성 없음. 통계적 신뢰도 99.9%. 회의실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립의 증언이 우리의 의심을 지웠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가 일어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는 언제 진행됩니까? 한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독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50도를 찍었습니다.
효율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20.1%였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북극에서 더 강해지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데이터와 달랐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국가대표단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세계국 대표단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15명이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위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전례 붕괴 반대, 비확산 수호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무자비하고 정치도 무자비합니다. 저는 투명성 장치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실시간 송출 시스템, 미국 원격 킬 스위치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숫자를 지키겠다고요. 검증 보고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국제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3일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전문가 25명이 원탁에 앉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안정성은 어떻게 보증합니까? 한국 측이 40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10만 시간 가동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는 검토했습니까? 한국 측이 112가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3일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 작성을 맡았습니다. 3일째 밤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빈 커피잔이 책상 위에 5개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숫자에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심해용 청정에너지 추진 기술은 국제안전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세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완전 감시 체계 하에서 조건부 인증을 권고한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는 확산이 아니라 진화다. 결정의 밤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12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국제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이 보고서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확신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심판은 숫자가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숫자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보고서가 인쇄됐습니다. 봉인됐습니다. 각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UN 안보리에 전달됐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진실을 호명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증거 하나로 역사를 재단했습니다.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제 책임자들이 말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한진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 앞에 모든 수사는 잠잠해졌습니다. 국제기술위원회 권고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조건부 인증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완전한 실시간 투명성, 외부 검증 접근권, 안전환경 기준 초과 준수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규범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규범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협력의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노르웨이가 한국과 북극 공동 연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50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3일 후 캐나다가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00명의 엔지니어 상호 파견 계획이었죠. 일주일 후 호주가 안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주일 후 싱가포르가 연구소 공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산업체와 연구소 간 공동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출범했습니다. 15개 국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경쟁은 남았지만 이제 기준은 공유됩니다. 언론과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위협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비확산 붕괴,
안보 위기라는 제목들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회, 협력, 새로운 표준, 신뢰의 시대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 표준되다. 담론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하와 긴장, 경계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미국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독일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공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배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년 경력의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제 손자가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거친 손에서 나온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증언이 큰 의미가 됐습니다. 기술은 숫자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협의체에서 저를 협의위원으로 초빙했습니다. 새로운 안전표준 수립 프로젝트였습니다. 5년 임기였습니다. 1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개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신뢰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확인 국가에서 불법 기술 유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암시장 거래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해킹 시도가 3일간 7회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규범에도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기술 유출, 정치적 악용 가능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도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감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국제협의체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가 안전장치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 사이버 방어 시스템,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지키는 비용은 우리의 감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무부 건물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첫 줄을 적었습니다. 신뢰를 작동시키려면 매일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영속적 검증입니다.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데이터 위에 쌓인 하루하루의 성실함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쓰기는 계속됐습니다. 감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뢰는 매일 재건됩니다. 표준은 매일 증명됩니다. 한국이 만든 이 길을 세계가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매튜 로렌스입니다. 30년간 오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제 오만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수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표준을 세계가 지키는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라는 걸요.